자, 이번에는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서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패널 분들의 한방인 해설 들어보겠습니다. 주제 보시죠. 오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제는 이렇습니다. 오보하면 검찰 출입 금지. 법무부가 12월부터 이런 내용을 적용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사 몇 가지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 사항에 대해서 네 분 패널께서는 의견을 좀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서울신문입니다. 오보 기준도 없이 법무부 오보낸 언론사 검찰청 출입 금지, 출입 제한하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피의사실 공개 금지 등 훈령입니다. 12월 1일. 그러면은 시행할 날짜가 얼마 안 남았네요. 시행하겠다고 나왔습니다. 의견 수렴 땐 없었던 출입 제한 규정이 새로 생겼다. 이 피해사실 공개 금지 이 훈령에 들어간 내용입니다. 규정이죠. 검사장 자의적 판단으로 오보인지 아닌지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오보 기준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비판이 일고 있고요. 검사 명예훼손 등 조항도 취지에 안 맞는다. 언론 감시 기능 위축되는 거 아니냐. 대검은 반대 의견을 냈는데 법무부는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 보면 그 규정안을 내용이 좀 소개되어 있는데 이렇습니다. 사건 관계인이나 검사 또는 수사 업무 종사자의 명예와 사생활 등 인권을 침해하는 오보를 낸 기자는 검찰총장이나 각 검찰청 검사장의 판단에 따라 검찰청 출입이 제한된다. 그러니까 수사 관계자에 대해서 무슨 사생활 얘기를 하거나 인권 침해하거나 명예훼손에 가깝게 하게 되면 명예훼손이야. 이건 오보야라고 판단이 되면은 취재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존에 이런 비슷한 규칙이 있는데 사실 그 규칙은 사문화돼서 사실상 적용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사실 새롭게 만든 셈이 됐습니다. 관련 기사 더 있는데요. 보시죠. 명예훼손이다. 한마디면 보도의 재갈. 한국일보는 비판적으로 달았습니다. 법무부 공보준칙, 언론 통제 논란이다. 기사 마음에 안 들면 제재 가능한 거 아니냐. 정부 우호적인 언론관 드러낸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네 분 의견을 지금부터 좀 들어보겠는데요. 시간이 빠르게 가고 있어서 한 1분여씩 의견을 좀 밝혀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윤영걸 전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촛불적 정부의 역설이다. 촛불 정부가 국정농단이나 정부 오만에 대해서 국민들이 들고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으면 민주화로 더 진행이 돼야 되는데 휴브리스, 토인비가 얘기해서 휴브리스, 성공한 사람의 자기 오만, 민주적으로 집권한 사람이 오히려 더 옛날보다 더 심한 그 전제주의로 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휴브리스 오만이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과거 박종철 치사 사건도 그때 보도했을 때는 오보라고 그랬어요. 그럼 지금 기준으로 하면 검찰청 출입 정지돼야 됩니다. 또 조국 사태 보도한 거, 사모펀드라든지 당국대 논문이라든지 그 검찰에서 흘린 게 아니거든요. 기자들이 옛날 논문 다 뒤지고 표창장 다 뒤지고 해서 나온 거거든요. 그거를 출입 정지시킨다. 그리고 보도를 통제한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번에 사과하면서 그 검찰하고 언론에 대한 개혁을 주문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좀 과잉 반응으로 나온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무지하고요. 무능하고 무책임은 다릅니다. 무지는 뭘 모르는 게 무지고 무능은 뭘 모른다는 걸 모르는 게 무능이고 무책임은 뭘 몰라서 무능한데 그것도 모르는 게 무책임이에요. 저는 정부가 굉장히 저는 무책임한 처사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봅니다. 사실 일각에서는 이렇게 되면은 약간 오보를 냈다고 해서 그게 취재가 안 된다면은 만날 수도 없고 취재가 안 된다면은 이른바 이제 은폐 사건, 어떤 권력금 비리 사건 이런 거에 대한 취재가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감시가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자, 그럼요. 구체적으로 이 법무부의 훈령이 뭔지 조금 더 소개되어 있는데 이 표를 좀 보겠습니다. 매일경제입니다. 몇 가지 내용인데요. 오보낸 기자 그리고 언론사에 대한 검찰청 출입 제한 그리고요 검사 및 수사관과 언론 종사자의 개별 접촉 금지. 그러니까 기자들이 검사 못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보 담당하는 경우 담당 검사 빼고 나머지는 만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검찰청 내 포토라인 설치 금지, 수사 중인 사건 관계인에 대한 촬영 및 방송 제한, 압수수색 등 수사 과정에 대한 촬영 원천 금지. 그럼 앞으로 압수수색하는 영상도 못 보게 되고 포토라인에서는 피의자도 못 보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언론사들은 약간 이런 데 불만 제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조대진 변호사.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당연히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이게 뭐 이걸 언론 탄압이다, 뭐 언론에 대한 뭐 장악이다, 뭐 이런 예. 얘기를 하는데 오죽하면 이렇게까지 하겠습니까? 그거 지금 뭐 그 기자들이 예. 그 안에 들어와가지고 취재를 할 때 뭐 영혼 털듯이 탈탈 털어가지고 지금 예. 막 보도를 해버리는 그런 경향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물론 부작용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부작용은 예. 보완하는 선에서 보완해가면 충분할 것이고요. 예. 지금 이 상태에서 뭐 소위 말하는 기자들이 기레기까지 불리는 이 상태에서는 이런 정도의 훈련 정도는 충분히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기존의 언론 중재나 소송 절차가 있는데 이게 과연 필요하나 이런 지적도 있는데 그건 어떻게 좀 보세요? 그것과 물론 병행은 해야죠. 예. 하지만 사람들이 위화 효과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내가 예. 사실상 언론중재위원회에 가게 되면은 그걸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징계를 받거나 뭐 조치되는 경우들은 거의 드물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초장부터 이런 그 잘못된 기사라든지 예. 과대 보도된 기사를 쓰지 못하도록 위화 효과를 주는 것 자체는 예. 충분히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이경환 변호사. 알 권리를 쓰셨네요. 예, 국민의 알 권리와 기자의 취재의 자유와 예. 피해자의 인권, 예. 내지는 뭐 인격권이 부딪히는 영역인데요. 예. 그 과거에 왜 피의 사실 공표죄가 예. 형법에 딱 적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문화되어 왔느냐? 예. 결국은 국민의 알 권리로서 정당한 행위다라는 것이 인정돼 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지금 이 단계에서 왜 이루어지는가? 예. 만약에 정권 초기 때 예. 정부 여당에 의해서 혹은 검찰에 의해서 이루어졌으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을 텐데 예. 이제 와서 조국 장관 사태 때문에 그 전국을 거치면서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예. 설득력이 오히려 떨어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간에 피해자 인권도 중요하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한 보완은 있어야 되겠지만 예. 지금은 오히려 오보낸 기자에 대해서 이렇게 출입 제한할 정도라면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는 어떤 오보를 누가 판단할 것인지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보완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김성수 평론가 한 1분 정도 시간이 남았습니다. 예.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적어로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같은 예. 법적 제재가 들어와서 언론이 예. 자신들이 누리는 자유에 대해서 책임을 확실하게 질 수 있는 언론을 왜 신뢰합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국민들이 왜 언론에 대한 신뢰가 예. 떨어져 있습니까? 그것은 언론이 보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 신문방송 배울 때 배우잖아요. 예. 게이트 키퍼가 있어서 예. 자신들이 뉴스 밸류에 따라서 예. 합리적인 판단을 해서 뉴스를 내보내야 되는데 지금 예. 현재의 언론 유통 상황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포털은 클릭으로 장사를 하게끔 판을 깔아놓고 예. 그 클릭 장사를 통해서 돈을 버는 것이 마치 선인 것처럼 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예. 오보나 예. 허위 정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출입처 제도 등등들 예. 폐지하고 오히려 더욱더 알겠습니다. 강력한 제재가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 사안에 대한 네 분의 다양한 의견, 오늘도 여러 가지로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김유진 아나운서가 전하는 이슈컷입니다. 보시죠. 이슈들을 사진으로 살펴보는 시간 이슈컷입니다. 첫 번째 이슈태그는 매출 상승입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을 모델로 한 인형들입니다. 의상부터 헤어스타일까지 디테일이 살아있죠. 실적 부진에 시달리던 미국 완구업체가 이 인형으로 대박이 났습니다. 특히 해외 매출이 크게 늘었다는데요. 방탄소년단의 인기가 회사 하나를 들었다 놨다 하네요. 두 번째 이슈태그는 황금 송곳니입니다. 포효하는 이 호랑이 어딘가 좀 달라 보이지 않으신가요? 자세히 보면 양쪽 송곳니의 색깔이 다릅니다. 독일에 사는 이 호랑이는 약 3달 전 장난감을 갖고 놀다가 송곳니 하나가 부러지고 말았는데요. 이후 2차례에 걸친 수술 끝에 이렇게 금니를 갖게 됐습니다. 처음엔 이빨을 계속 혀로 핥으며 낯설어 했지만 지금은 완벽 적응했다고 하네요. 마지막 이슈태그는 동체 균열입니다. 최근 미국 보잉사의 B737NG 기종에서 동체 균열 문제가 발생해 전 세계 항공사들이 공포에 빠졌습니다. 특히 국내 저비용 항공사들은 해당 기종을 많이 보유하고 있어 비상인데요. 어제 국토교통부는 국내 9개 항공사를 대상으로 긴급 안전 점검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해당 기종의 점검을 다음 달까지 끝내기로 했는데요. 하지만 구체적 안전 대책은 내놓지 않아서 항공기 이용객들의 불안은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김유진의 이슈컷이었습니다. 거대한 송곳을 황금으로 가진 호랑이. 황금 호랑이라고 불러야 될 것 같기도 하네요.
자, 아침엔 매일 경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